100년 전 오늘 서울 탑골공원은 민중들이 외치는 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3.1운동의 시작이었다. 3.1운동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3.1운동이나 혹은 임시정부가 그냥 평지 돌출하듯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 9년 만에 터진 독립에 대한 열망은 한 달 뒤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이제 깊이 생각지도 않았고 또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일본이 뭐 학정을 해와서 견디다 못해서 해야 되는데 왜 하필 10년이나 지나서 그 시점에 그 날짜에 하느냐 하는 거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2달 전에 할 수도 있고 1년 전에 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이 3.1운동을 기획한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파리강화회의에 그 대표가 지니고 갈 청원서를 그들의 기획이 미국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100년 만에 발견됐다. 독립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알려야 했던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 파리강화회에 조선 대표가 간데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대중 시위죠. 만세 시위죠. 독립 열망의 메시지를 들고 각구로 달려간 젊은 그들. 28 독립선언과 3.1 독립선언의 도화선과 계기를 만든 조직이었다. 중국 상하이에 입구 와이탄 항구. 100여 년 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이 항구를 통해 상하이로 망명했다. 중국의 경제, 정치, 교통의 중심지이자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던 대규모 국제도시. 특히 이곳에 자리한 프랑스 조계지는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난 치외법권 지역으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 독립운동을 연구 중인 셰준 메이 교수. 그가 청년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基本上还是旧貌，保留了这个本事，是吧？没有什么大的变动。所以当年你看看，我们韩国独立运动的那个志士们就在这个龙荡里，为了他的国家民族奋斗啊。 그가 다시 찾은 이 집은 한때 중국 혁명가들의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망명해온 독립운동가들이 머물기도 했다. 你们现在这个条件搞弄得好了。上次我来的时候，你们不是刚装修过呀。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들은 그들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이들은 골방에 앉아 고국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나눴다.特别是上海这个地方能够实现他们的国家这个民族独立的这个，他因为这个地方能够获得了很多的这个什么呢？就是说很多的这个可以在这里开展活动。 청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토론 모임을 가지며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읽었다. 자, 동지들.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불행히도 일본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 같소. 아직 낙담하긴 이릅니다. 미국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식민지들의 요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식민지에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렇소. 아무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예의주시해 봅시다.
이 모임의 리더는 청년 여운형. 몽양 여운형은 이제 우리가 일제에 1910년에 이제 병합을 당하니까 그 후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상해로 가죠. 그 전에 이제 자기 집안 재산을 다 정리하고 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본인은 자기 친구인 조동호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운형이 상하이에 자리를 잡은 것은 1917년이었다. 유학생 중심의 청년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 YMCA를 활동 기반으로 삼는다. 특히 중국의 혁명 세력과 교류하면서 훗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吕永安、金策，记得他们辛亥革命那个青年党里很多人都是教的，信教的，他们到这里经常的活动，实际上呢就成为韩国独立运动的一个基点，对吧？名义上是教会来活动的，实际上他们是搞地下这个独立运动的。 상해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나와서 살게 되니까 교민들 조직을 하고 교민 상조회라는 걸 만들고 또 인성학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 교민 어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 가르치도록만 교장을 했어요, 몽양에서. 여운형 선생이 학교에 이어주고 유학시키고 이런 자제분이 한 어떤 기록에 보면 150명 정도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또 많은 사람들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 토요 모임의 구심점이었던 여운형은 세계 정세에 대한 토론을 주도했다. 1918년 11월의 주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였다. 그 여운형 선생이 토론을 참 좋아하거든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론이라는 걸 주장했다는데 그 내용이 뭘까? 그게 우리한테 적용될까? 그러면은 민족 자결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제 정세에 돌아갈 때 수없이 머리를 맞대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상하이는 축제 분위기가 고조됐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자 많은 약소 국가들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바로 이때 윌슨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상하이를 찾아온 대통령 특사가 있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는 찰스 크레인의 가족이 소유했던 기록물들을 보관한 공간이 따로 있다. 특히 그의 행적에 대한 자료 중에는 윌슨 대통령과 연관된 것이 많다. Woodrow Wilson was finally elected. He, of course, wanted to thank Mr. Crane for all his support, not only financial but political.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When I processed this collection and I read those letters, I realized that they were not only political allies, but they were close friends. 1918년 11월, 여운형은 크레인 방문 소식을 한 출판사에서 일하다 접하게 된다. 其中有一个叫谢火书觉，因为他是金陵大学毕业嘛，所以他要看英文，这是印度界有很多的信息。 출판사 사장은 미국인 조지 피치 박사. 여운형은 크레인에 대한 소식을 피치 박사에게 알렸다. 그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초청장이 없이는 또 못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치 박사의 그 아들인 비호생, 기록이 되는 거 한자로 비호생이라고 돼 있어서 그 초청장 하나 좀 얻어달라니까 하나 얻어줬어요. 환영회를 주최한 모임과 친분이 있었던 피치 박사를 통해
여운형은 초청장을 얻게 된 것이다. 중국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등장한 크레인. 그는 연설 내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견했다. 특히 조만간 파리에서 열릴 강화 회의를 강조했다. There, they stressed the liberation of oppressed people. This Paris Peace Conference is the best opportunity for the liberation of the oppressed. Therefore, the Chinese people need to send representatives to Paris to tell the world about the situation in China.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는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 승전국의 대표들이 모여 전쟁에 대한 책임과 평화 유지 등을 논의하기로 계획됐다. 이른바 파리 강화회의. 특히 평화회의가 추구하는 민족 자결주의는 여운형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부풀어오르게 만들었다. 소련这个魏尔逊的派遣来到中国，主要商讨和中国政府派代表团到巴黎和会的时候，他就住在这个大厦里面。当时这个吕永汉就住在这个附近，这个修和书店。他听到这个消息以后，他去参加了。Please have a seat. Thank you. 여운형은 크레인에게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한국 민족 전체가 독립을 원한다. 우리 한국도 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냐? 엄격하게 얘기하면 한국은 참석할 수 없죠. 근데 그 윌슨의 특사는 사실 한국 문제는 자기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그런데 찾아와서 한국 문제 다뤄줄 수 있겠냐 하는데 안 된다 이야기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Yes, of course I think it's possible. However, I can't guarantee that the Korean issue will be part of the formal agenda of the Paris Peace Conference. But it's not a problem to send a Korean representative to petition the conference. And I will give you my personal support if there's anything else I can do to help.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Thank you. 훗날 여운형은 크레인과의 만남과 조언에 대한 감동을 털어놓았다.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정말 우리도 파리 강화회에 참석해서 정말 우리가 금방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런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올인해보는 것. 이것이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전 세계 식민지의 젊은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거죠. 크레인은 3일 뒤에 상하이를 떠나야 했다. 이에 여운형은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사정을 알릴 청원서를 써서 크레인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장덕수와 함께 진행했다. 장덕수는 사실은 와세다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인물이었고 글을 잘 썼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일본과 국내 사정에 해박했습니다. 그들은 청원서와 편지를 이틀에 걸쳐 작성한다. 곧바로 크레인에게 문서를 전달했지만 문서의 행방은 그동안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이 문서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100년 만에 발견된다.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에는 희귀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다. 한국의 역사학자 정병준 교수는 얼마 전 이곳을 직접 방문해 여운형이 작성한 청원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So this is folder 23 and this
box, and there were the documents. 여운형이 청원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청원서의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100년 만에 컬럼비아 대학 희귀 필사 문서처에서 그 문서를 열어서 보게 됐습니다. 여운형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여운형이 아니라 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작성된 편지와 청원서에는 크레인에게 다급하게 전달해야 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I think when Mr. Liu decided that they need to notify President Wilson about their intentions, I think it was when he approached Mr. Crane. It was, this letter is written on November 29th, 1918.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한국 독립에 대한 기대, 또한 우드로 윌슨에 대한 기대, 새로운 평화에 대한 기대가 묻어나는 그런 편지라고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청원서는 한국의 언론 출판 자유를 묵살하고 무단 통치로 폭력을 일삼고 있는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윌슨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한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도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주의적이라고 해서 비판은 받는데 사실상 20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정확히 짚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청년 여운형이나 이런 분들의 정치적 사고, 판단에 있어서 일단 큰 대세를 놓치지 않았고. 그런데 이 편지 말미에는 여운형의 서명과 함께 제중국 신한청년당이라는 조직 이름이 등장한다.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의 책에는 이 조직의 이름이 다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개인은 안 된다 이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공문서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어디 공문서를 할 수가 해요. 그 자기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다면서 들었던 상해에서 만난 터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케말 파샤가 만든 터키 청년단이 이 터키를 근대화하는 데 일조한 거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우리는 신한청년단이라고 하자. 신한청년당이라는 당명은 이들이 상하이를 기반으로 교류한 터키 청년들을 통해 얻어낸 이름이었다. 즉 신한청년당은 3.1운동이 발생하기 전에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대표를 파견하고 한국인들의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신서구 동지가 대표로 간다면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정당을 만든 젊은 그들은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할 대표를 정해야 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또 어떤 이유로 독립을 원하는지 얼마나 그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할 것이요. 수많은 이들이 언급됐지만 여운형의 머릿속엔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렇다면 김규식 선생이야말로 최고의 적임자 아니겠소? 여운형은 승동교회 전도사였고요. 평양신앙을 다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규식 역시 YMCA에서 활동하고 세문안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러니 국내에서 두 사람이 기독교 전도사와 기독교 장로로 여러 번 만나고 서로 존재나 상대방을 알고 있는 관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917년에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던 14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 대동단결 선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김규식 선생이 상당한 정도의 위상 또는 뭐 명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물이면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대표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학파 엘리트 독립운동가 김규식. 그러나 그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 다음에는 다 카피인 것 같아요. 카피가
이 사진은 저희 할아버지가 그 언더우드 박사한테 그 약간 양자 비슷하게 계실 때 찍은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일본 외교관계 상소로 귀향을 간 아버지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겨우 6살의 고아가 된 그를 선교사 언더우드가 발견한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인 그 릴리어 언더우드가 쓴 책에 보면은 고아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문창호지를 박박 긁으면서 그걸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는 17세 무렵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입학하자마자 워낙 성적이 좋아가지고 예과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예과과정을 다 안 밟고 본과로 뭐 진학했다는 것도 유명하고요. 특히 뭐 어학 성적은 요즘으로 치면 거의 뭐 A+에 가까운 아주 탁월한 성적을 얻었고 옛날에는 진짜 영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그러고 망명을 가셔서 독립운동 하셨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중국으로 망명한 김규식은 1919년 1월 중국 난징에 있었다. 신한 청년당의 대표로 추대된 그는 준비 중이던 결혼을 서둘러 진행한다. 상대는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의 김순애. 결혼식을 마치고 김규식과 김순애는 모두 신한 청년당의 일원이 된다. 자, 그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쩌면 이 결혼은 독립운동을 위한 결합이었다. 결혼식을 마친 뒤 곧바로 상하이로 출발한 두 사람은 신한 청년당에 합류해 파리에 갈 준비를 서두른다. 그러나 이들의 여정엔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김규식의 여권이 없거든. 한국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일본 여권을 가져야 되는데 일본 여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YMCA 중국인 인맥을 통해서 중국인 기자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기자는 정치인하고 밀접하거든. 늘 가서 취재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소개를 해줘, 손문한테. 신해 혁명을 일으켰던 중국 혁명의 지도자 손문. 여운형은 상하이 YMCA 시절 알게 된 중국 혁명 세력들과 교류하며 손문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손문 정부에 아마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권을 받을 때도 이제 중국인으로 위장한 여권을 받을 때도 중국 국민당 정부의 협력이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했겠죠. 찍었어. 찐더 후자. 그래서 손문도 혁명가계고 조선 독립을 하겠다니까 그 도와주라고 이제 그 자기 부하들한테 시켜서 여권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권은 김규식의 본명 대신 중국인 이름 김중문으로 위조했다. 파리로 가는 기항지마다 일본의 감시가 삼엄했기 때문이다. 이제 여권은 해결됐다. 다음은 배표가 문제였다. 여운형은 배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와이탄 항구의 선박회사를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중국인 대표단의 한 여성을 만난다. 정육수라고 그 파리 소르본 대학 출신인데 중국 여자예요. 근데 불어 통역, 광동 정부의 불어 통역이에요, 이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어렵게 그 배표를 구합니다. 我有一份我和我同伴的期望，帮你把一查写给他们写。所以我觉得这些韩国独立运动家最大的就能够这样，是他们是以国家民族放在第一位，牺牲家庭，牺牲个人。我觉得这个就是他们这个受中国人尊敬的一个原因。所以这一点呢，我觉得是韩国独立运动在中国能够受到中国那么多的人的支持同情，这个很大的原因，这是一个。
모든 준비를 마친 김규식은 파리로 떠나기 전 뜻밖의 제안을 한다. 내가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인들은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오. 김순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외교 활동에 힘을 실어줄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가 파리에서 일제의 학정을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해야만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외교활동과 대중시, 외교활동과 독립선언을 결합시켜야 되는데 외교활동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외교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되고 그냥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제 독립선언과 대중시위죠.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다.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 민족이 참가하는 선언이 필요하다. 왜? 민족 자결주의를 한 데다 맞추려면. 그것이 유럽에서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간에 그 민족 자결주의에 맞추려면 일단 우리 스스로 뜻을 분명히 내어 걸어야 한다. 김규식의 뜻에 따라 그리고 여운형의 주도로 당원들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이 국내외 한국인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두 가지였다.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야 되는데 활동하게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두 가지가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시오, 돈을 거둡시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당원들은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유학파 장덕수는 도쿄,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여운홍은 도쿄에 합류, 김순애와 서병훈은 부산을 거쳐 서울로, 선우혁은 북쪽으로 진입해 평양, 여운형은 길림을 거쳐 연해주까지 긴 여정을 선택한다. (1919년 2월 1일) 김규식은 프랑스 우편선 포르토소에 몸을 실었다. 일본을 거쳐가는 여정은 피했지만 어디에서든 감시의 눈은 성호했다. 그 배라는 게 여러 그 기항제를 거쳐서 가거든요. 경유해서 가는데 그 경유하는 곳이 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들입니다. 언제 이제 체포될지 모르는 거죠. 당시 왜냐하면 일본과 서구 열강은 당시만 해도 한편이니까요. 근데 그 불안과 초조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독립이 희망이 있다는 믿음. 일본 도쿄의 히비야 공원. (100년) 전 이곳에선 일본인 유학생 500여 명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독립선언 5일 전인 2월 3일, 이 부근에 장덕수가 도착한다. 장덕수가 일본에 파견되어서 도쿄에 가서 자신과 함께 운동을 했던 동경 유학생들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덕수 신문 조서에는 자신이 조서왕 조용원을 만났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자신이 접촉한 동경증 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 유학생 대표 최팔룡과 만난 장덕수. 장덕수가 여운형이 보내서 동경에 도착이 된 거예요. 도착이 돼가지고 최팔룡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런 걸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야. 지금 파리 강화에 우리 대표가 갔다 이거야. 하지만 이미 김규식 동지가 파리 강화에 참석하기 위해 지금 파리로 향하고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김규식 동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소?
장덕수가 전달한 메시지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 서두르는 겁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합을 해가지고 이광수가 썼어. 독립선언 쓰고 등사판으로 밀었어요. 밤새도록 밀어가지고 그거를 당시에 일본 정부, 일본 국회, 일본 각 신문사, 각 대사관, 조선총독부에 쫙 뿌립니다. (2019년 2월 8일) 도쿄 한 복판에 태극기가 개양된다. 제1본 한국 YMCA에서 열린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 자, 사진 다 찍으셨습니까? 예, 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 심장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의 기록을 복원해왔던 자료실이 자리를 옮겨 새롭게 정비된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오노 교수도 함께했다.チャンドクスは2月の3日に日本に来て、でヨウニョの弟に会ったりもしていますけれども、それはその28独立宣言の計画が進んでいるか確認するために来ていたようです。その特使派遣のニュースを知ったことが28独立宣言の導火線になったのは間違いないことです。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이광수 또한 신한청년당 당원이었다. 그가 쓴 선언서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했다. ここに民主主義の上にですね、先進国に倣って新国家を作れば世界の平和に貢献できるというふうにここに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28独立宣言にはですね、パリ講和会議で、民族自決を朝鮮に適用してもらうことを、求める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けれども、仮にですね朝鮮が独立できたら、民主主義の国を運営することによって、アジアにおける民主主義の拡大に、貢献できるというようなことまで独立宣言に書かれていまして。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선언문 낭독이었다. 네, 영광스럽게 낭독문을 읽게 돼서 많이 긴장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28) 독립선언서.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하리라. 또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간다에 있는 YMCA 그 자리에서 유학생들이 모여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대부분은 다 잡혀가죠. 또 일본 경찰이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잡혀가는데 그중에 일부는 그렇게 잡혀갈 걸 미리 알고 빠져나와서 국내에 전파를 하러 가요. 연변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간 신한청년당원. 선우혁이라고 하는 분이 이 평안북도 출신의 기독교계 인물인데 이분도 신한청년당 대표로서 북쪽으로 들어와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번에 윌슨의 특사가 다녀갔는데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 일어나야 합니다. 자금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2차례나 들어와서 선언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에 당도한 또 다른 신한 청년당원. 김순애와 서병호가 부산에서 거액의 독립자금을 받은 후 대구와 서울에 도착해 김규식 대표 파견 소식을 전한다. 김철은 천도교 인사들을 만났고 여운형은 연해주에서 교포들에게 거액의 독립성금을 받는다.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던 베르사유 궁전. 이곳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이장규 박사가 강화회의 현장을 찾았다. 파리 강화회의는 1919년 1월 18일부터 한 1년 동안 벌어졌는데요.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이 그럴 때는 14개 조항,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에 크게 동의했죠. 전 세계 피압방 민족들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신한 청년당을 조직해서 김규식 박사가 이제 파리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회의장을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아마 저 밖에까지 왔을 거예요. 여기는 아마 군인들이 사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규식 박사가 이 애석하게도 사실은 여기에 군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바깥에서 멀리서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 프랑스에 도착한 김규식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회의장에 전달할 메시지를 작성할 공간이었다. 한국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프랑스 부부의 도움으로 파리 시내 한복판에 거처를 마련하게 됐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통신국을 여기에 설치했죠. 설치해서 뭐 들리는 그 자료에 보면은 항상 그 문 앞에서는 그 타이프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모든 이제 홍보물이 여기서 다 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번역을 도와준 프랑스인의 지원으로 프랑스 정부 관료와 각국 대표단에게 보낼 청원서와 편지를 작성하는 김규식. 세계 열강들은 1910년에 한일합방 당시에 모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나 자신의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독립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겠느냐고 의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일본의 지배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가혹한지 그것에 맞서서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독립의 역사를 가져왔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비망록에는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이 담겨 있다. 그의 외교 활동은 3월 이관용, 6월 조소왕 황기환, 그리고 7월 여운홍의 합류로 더 힘을 얻는다. 이들과 함께 작성한 청원서와 한국의 상황이 담긴 홍보물을 들고 그는 파리 강화회의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
파리 7대학에는 이곳에서 활동한 신한 청년 당원들의 수많은 기록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장규 박사가 속해 있는 함불 역사학회 리베르타스. 이들은 최근 김규식에 대한 새로운 흔적과 자료들을 발굴했다. 특히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프랑스 언론이 다룬 김규식에 대한 기록이다. Donc c'est vraiment un climat favorable. Dans la presse française, on retrouve très peu de choses sur les indépendantistes coréens, mais Kim Kyu-sik est mentionné quand même 2-3 fois. 이들이 처음 발굴한 기사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망언에 관한 것이었다. 1919년 4월 가토 자작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하했다. 그런데 이 망언을 비판한 기사를 쓴 사람은 뜻밖에도 프랑스 언론인 로베르 브리셸. 그는 신한 청년당의 파리 활동을 눈여겨보며 김규식을 지지하고 있었다. Bien qu'il ne soit pas politique, en fait, il parle de la réaction de Japonais qui déclarent que la Corée ne doit pas être indépendante. Et donc, c'est un essai littéraire. Mais malgré tout, ça parle quand même de l'actualité de la Corée à l'époque. Et Kim Kyu-sik prend ça comme prétexte pour envoyer au journal une lettre pour un petit peu critiquer le côté léger qu'il peut y avoir sur la façon d'apprécier la Corée par certains. On voit que certains journalistes ont aidé Kim Kyu-sik à avoir un petit peu pignon sur rue, en tout cas pour qu'on puisse parler de la Corée. 이를 계기로 김규식은 브리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의 독립 요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브뤼셀 국장이 보내준 지지 편지는 우리에게 소중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오스트리아에 대항해 주권을 회복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처럼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얻어내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편지는 전 프랑스 교육부 장관 크사비의 시롱이 우연히 고서점에서 발견했다. 그는 최근 편지의 원본을 한국 외교사료관에 기증했다. Un pays opprimé qui vient demander qu'on agisse pour sa liberté et qui le fait au plus haut niveau des États, même si la situation de la Corée est très difficile à ce moment-là. Et ça, on le sent tout de suite à la lecture de cette lettre. C'est ça qui m'a ému. J'ai bien vu. 하지만 강화 회의가 진행될수록 열강들은 약소국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주장도 점차 희미해져 갔다. 회의장 근처에서 서거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만나려고. 마주치면 가서 얘기하고 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근데 그것도 안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계속 편지를 쓰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근데 주로 이제 대통령 또는 수상 앞으로 편지를 열심히 써서 보내는데 그러면 주로 이제 비서들이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 내용이 거의 1000편에 이를 정인데요. 당신 편지를 잘 받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회의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회의 결과문이 작성된 장소는 궁전의 2층에 있는 거울의 방. 지금은 관광객들만 가득한 곳이다. 벽면에 이제 27개국 정상들이 이렇게 앉아서 서명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쪽이고 나머지는 이제 초청받은 정부 관료들이나 내외신 기자들이 여기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애초부터 이것이 승전국들의 잔치였음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열강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을 독립시키면은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도 독립시켜야 되고요. 프랑스의 식민지인 베트남도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김규식이 파리를 떠나던 날의 기사. 기사에 담긴 그의 연설 내용을 보면 그가 프랑스 정부의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판했음을 알 수 있다. Et donc critiquer en particulier l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onc la politique extérieure française en rappelant que soutenir le Japon qui menait des actions très dures en Corée, une répression très dure, ce n'était pas digne de l'idéal français,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voilà. Et en même temps, ça critiquait la politique intérieure française dans ses propres colonies. 파리 시내의 한 빌라에는 김규식이 1919년 3월부터 8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수십 건의 문서와 수백 건의 기사를 만들어낸 활동을 지켜보던 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바로 베트남의 청년 독립운동가 호치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독립을 요구하고자 그 또한 파리를 찾아와 활동하고 있었다. Deuxièmement, ce qu'on a pu retrouver, c'est les liens entre Kim Kyu-shik, par exemple, et Ho Chi Minh. Donc on savait qu'ils étaient à Paris à la même époque, mais pour avoir la preuve de leur rencontre plus précise, là ça a été dans des archives de la police. 파리에 체류했던 호치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겨있는 프랑스 경찰의 사찰 보고서. 이 문서가 최근 발견된 것은 리베르타스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Eh bien, des rapports de police qui concernent des rencontres entre, bien sûr, Ho Chi Minh et Kim Kyu-shik. Et donc, c'était très intéressant de découvrir le nom de Kim Kyu-shik. C'était même marqué avec des caractères chinois. 보고서에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이 호치민의 활동의 근거가 됐고 나아가 호치민은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기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Est-ce que Kim Kyu-shik a été influencé par Ho Chi Minh ou est-ce que c'est Ho Chi Minh qui a influencé ou est-ce que c'est un échange? En fait, ils étaient dans le même milieu intellectuel. Donc ça, c'est important. Et ils ont échangé des choses. Mais qui a été le premier? Peut-être que la déclaration d'indépendance de Corée, Samilundong Sonun, est-ce que ça a eu de l'influence sur Ho Chi Minh? Peut-être. 그런데 파리에서 활동하던 김규식은 3.1 운동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3월 1일 날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 김 선생은 한 달이 또 더 지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거든요. What's wrong? It's from Shanghai is right? Yes, it's Shanghai.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통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마 그렇게 쉽게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상하이에서 출발하기 전 자신이 제안한 독립선언이 그대로 실행됐다. 신한 청년 당원들이 일본과 한반도에 전달한 메시지는 한국 민중들의 외침이 돼 결국 파리까지 도달한 것이다. 김규식 선생이 이미 이름이 많이 난 분이에요. 그분이 파리 강화의 대표로 파견됐다거나 이게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소식이라고. 그래서 그 3월 1일 독립운동의 이 충분한 그 불쏘시개가
생긴 거예요. 신한청년당이 1918년 12월에 기획한 독립시위가 단 3개월 만에 실현된 것이다. 3.1운동이라고 하는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들어가는 입구는 별 볼 일 없는 청년들이었지만 3.1운동이 끝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들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청년 지도자, 한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독립운동가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상하에서 남경, 파리, 사천, 광동, 황소에서 천일절을 맞을 때마다 명년에는 한성에서 이날을 맞이하자 하였소이다. 지금은 구원성신은 하였습니다마는 내 그걸 밟고 크게 되었습니다마는 운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소이다. 나 조소왕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하오리다. 우리 동포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오리다. 대한독립 만세, 임시정부 만세.